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해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제주의 특별한 전통 혼례 문화입니다. 문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단순한 옛날 풍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특별한 문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와,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결혼식 당일보다 그 전날 열리는 전야제 파티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한테는 솔직히 좀 낯설잖아요. 보통 우리는 예식장에서 딱 1시간 정도 하는 본식에 집중하니까요. 그런데요, 제주도에서는 주말에 잔치 먹으러 간다는 말이 그냥 결혼식 간다는 뜻일 정도로 혼례를 다 같이 며칠씩 즐기는 어마어마한 잔치로 생각했거든요. 자, 그럼 이 독특한 제주만의 풍습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우선 7일간 이어지는 거대한 축제인 일회잔치부터 시작해서요. 그 하이라이트인 가문잔치, 그리고 평등의 식탁인 괴기반, 또 상부상조의 끝판왕 순우름 정신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가문잔치가 현대에 어떻게 부활했는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7일간의 축제, 일회잔치. 하루 만에 끝나는 현대의 결혼식과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제주의 혼례는 보통 3일에서 길게는 무려 7일까지도 이어졌어요.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첫날은 돛 잡는 날, 그러니까 잔치에 쓸 돼지를 잡으면서 축제의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바로 일가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문잔치고요. 셋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진짜 혼례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신랑 신부 측이 번갈아가며 사돈을 대접하는 사돈잔치가 열리죠. 보시다시피 혼례 당일은 이 거대한 일주일짜리 축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육지의 일반적인 결혼과 제주의 결혼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륙 지방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화산섬이라는 척박하고 고립된 환경의 제주도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강력한 문중 조직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례가 그냥 한 개인이나 집안만의 행사가 아니라 겹겹이 얽힌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거대한 동네 잔치에 가까웠던 거죠.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축제의 진짜 심장이자 하이라이트 가문잔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신랑 신부가 예쁘게 옷을 입고 맞절하는 그 혼례식 당일은요, 놀랍게도 하객이 제일 적은 날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의례만 치렀거든요. 반면에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눈 날은 바로 본식 하루 전날 열린 가문잔치였어요. 이때가 진짜 축제의 클라이맥스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꽹당이라는 아주 재밌고 중요한 제주만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꽹당이 뭐냐고요? 단순히 피가 섞인 친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은 기본이고 같은 동네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웃사촌, 지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정말 끈끈한 네트워크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가문잔치 날에는 온갖 꽹당들이 총출동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내일 사돈댁에 누가 갈 건지 계획도 세우고 그랬던 거죠. 오죽하면 그 당시에 가문잔치를 안 하면 그건 진짜 결혼식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바빠서 혼례식 당일에는 못 가더라도 전날 가문잔치만큼은 무조건 참석해서 부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게 일종의 절대적인 룰이자 예의였습니다. 이 거대한 커뮤니티 파티를 건너뛰면 동네에서 제대로 결혼했다고 인정받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 문화적 무게감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평등의 식탁, 괴기반.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도감인데요. 육지에서 넘어온 그 귀하디 귀한 고기를 수백 명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제일 리더십 있고 신망받는 어르신이
도감을 맡아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 도감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잔치 주인인 홍주조차도 도감 허락 없이는 고기를 맘대로 못 가져갔어요. 대단하죠? 오직 철저한 공정성, 그게 이 식탁의 절대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썰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괴기반, 즉 고깃반입니다. 구성을 한번 볼까요? 삶은 돼지고기 수육 딱 3점, 순대 1점, 두부 1점. 자, 이 작은 접시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마을의 부자든 가난한 농부든 아무 상관없이 하객 1명당 이 똑같은 접시가 정확히 하나씩 독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귀한 음식을 차별 없이 나누고자 했던 제주 공동체만의 정말 기발하고 따뜻한 평등의 지혜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평등의 식탁에 절대 네버 빠질 수 없는 국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국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고기를 푹 삶아내고 남은 그 뽀얗고 진한 고기 육수. 그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 국물에 바다에서 딴 해조류인 모자반, 제주말로 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듬뿍 넣고 끓여냈습니다. 고기는 부족해도 국물량을 획기적으로 뻥튀기 해서 마을 사람 단 1명도 굶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게 만든 엄청난 생존 비법이자 나눔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4번째 파트, 상부상조의 정신, 순오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잔치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이 거대한 마을 전치를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제주의 고유한 상부상조 정신인 순오름입니다. 척박한 화산섬에서 큰일을 혼자 치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노동력도 서로 빌려주고 갚는 말 그대로 고도의 공유 경제를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문잔치는 바로 이 순오름 정신이 폭발하는 무대 그 자체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잔치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집집마다 있는 도통시, 그러니까 뒷간에서 돼지를 길렀고요. 제주도는 물이 워낙 귀하니까 멀리서 물을 길어다주는 물부족, 장작을 모아다주는 불부족까지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천막도 치고 요리도 하고 일손을 보탰습니다. 가문잔치는 한 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거대한 협동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가문잔치의 현대적 부활. 과거의 유산이 오늘날 어떻게 멋지게 돌아왔는지 살펴볼까요? 현대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하요마을 같은 곳에서는 지금 현대판 가문잔치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옛날 코스프레나 연극이 아닙니다. 마을 부녀회랑 협동조합분들이 직접 나서서 관광객들을 일일 하객으로 초대하는 건데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 모델로 이 훌륭한 전통을 아주 멋지게 살려내고 있는 거죠. 사진을 보면 1960년대, 70년대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도민들이랑 관광객들이 막 섞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그 옛날에 따뜻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반대로 젊은 MZ세대들에게는 한 번도 못 해본 진짜 힙한 빈티지 뉴트로 감성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현대적 부활이 정말 박수받아야 할 이유는요, 바로 확실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옛날의 그 순오름 정신이 현대의 훌륭한 사회적 경제 모델로 진화한 셈이거든요. 지역 여성분들이 괴기반을 직접 만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혼례식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리마켓까지 열어서 동네 상권도 살리죠. 나눔의 정신이 지역 경제를 팍팍 돌리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문화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콜레 잔치에 작지만 평등하게 돼지고기를 나누던 풍속은 어려웠던 시절 공동체가 함께 사는 지혜를 보여준다. 맞습니다. 제주의 돼지고기 1점, 그리고 가문잔치는 그냥 먹고 노는 파티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고단해도 누구 하나 소외시키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평등하게 나누려 있던 제주 공동체의 가장 눈물겹고 위대한 생존의 지혜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해본 제주의 가문잔치 어떠셨나요? 각자 도생,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요즘이잖아요. 사회는 점점 쪼개지고 개인화되어 가고요.
그래서 어쩌면 조건 없이 밥을 나누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돌아가던 그 평등의 식탁, 괴기반에 담긴 순우름의 따뜻한 온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나눔의 식탁을 차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